안녕하세요. 이제 교재 시작합시다. 교재 다 준비되어 있죠? 먼저 곡선부터 시작합시다. 저쪽을 보면 너무 작네요. 이 정도면 됐을까요? 곡선, 정칙곡선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곡선을 좌표 평면에서 y = fx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함수 모양으로, 또는 fxy = 0,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함수가 아니어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또는 이거 이제 매개 변수로 나타낸 거죠. 알파 t = xt, yt. 그다음 공간에서는 좌표가 3개겠죠. 물론 그러면 그 z 공간에서는 이게 아니군요. 소리. 이렇게 공간에서는 이렇게 좌표 3개로 xt, yt, zt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곡선을 이렇게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걸 매개 변수 표현이다, 매개 변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매개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표기가 이게 여기 이렇게 뚝 떨어졌지, 붙여야 되는데. 하여튼 EN하고 RN하고 혼용해서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 EN하고 RN의 차이가 뭔지 알죠? 3학년이니까. 어이구, 이렇게 굵게 나와, 이거. 여기 벡터 점이 하나 있으면, 여기 1.5, 이 점을 P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P라는 점에 좌표가 있을 거예요. X1, Y1, Z1. 그리고 이제 여기 위치 벡터 1.5P 벡터, 얘는 좌표가 X1, 좌표로 나타내면 X2, Z1, X1, Y1, Z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이 하나 있으면 위치 벡터 하나를 대응시킬 수 있고, 위치 벡터가 있으면 위치 벡터의 종점을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하나로 나타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R3와 벡터들의 모임인 E3를 하나씩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이 공간상에 있는 이런 그 임의의 벡터, 이거는 적당히 이 시점을 원점이 되게 평행이동시키면, 다시 말해서 얘를 그 위치 벡터로 만들어주면, 위치 벡터로 평행이동시키면, 그러면 이 E3에 있는 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R3와 E3를 같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용해서 막 쓸 거예요. R3 또는 R2 그랬다가 또 E3 그랬다, E2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떨어지네. 편집을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작년 것도 그렇구나. 자, 정의를 보면 구간 i에서 정의된 벡터 값을 갚는 함수 알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매개 변수로 나타낸 거니까, 이 알파 t, R2라면 xt, yt, 만약에 R3라면 xt, yt, z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곡선 알파가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해서 알파를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에서 n번 미분한 게 다 존재하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다 연속일 때, 그 미분한 애들이 다 연속일 때, 그럴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CN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CN. 그래서 알파는 CN에 속한다. 뭐 괄호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CN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1인 한 번 미분할 수 있고 미분 가능한, 그러니까 요 1, 2, 3 요거는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 알파 t가 구건 i에서 모든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0이 아닐 때, 그럴 때 뭐라고 불러요? 이걸 정칙 곡선이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곡선인데 미분해서 0이 안 될 때, 그럴 때 그거를 뭐라 그래? 정칙 곡선이다. 그러니까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알파 프라임 t는 알파 1 프라임 t, 알파 2 프라임 t, 알파 3 프라임 t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인 점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 0이 아니라는 말은 이 셋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라 이거죠. 어떤 점에서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벡터잖아요. 얘가 지금 벡터니까. 이 벡터가 0이 아니라는 말은 벡터의 크기 0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뭐 루트 해서 이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얘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요거는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쓸 거예요. 예제를 보면 외계 변수 표현으로 구하죠. R3의 서로 다른 두 점 PQ를 잇는 직선. 공간상에 지금 PQ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그 원점이 여기라 그러면 벡터 OP, OQ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물론 끝점이죠. 제가 원래 칠판에서 수업할 때는 직선을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그리지는 않는데 지금 타블렛을 쓰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 직선 L, 얘 식은 우리 그 실변수 벡터 함수에서 얘기할 때 했었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L의 방정식을 XT라고, 책에서 XT라고 그랬나요? XT라고 그러면 알파 T라고 그랬네. 알파 T는 어떻게 돼요? P-Q 벡터, 이 벡터하고 평행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 P를 지나고 Q-P 벡터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론 T는 실수. 이걸 전개하면은 P 플러스 QT 마이너스 PT 이렇게 되니까 1 마이너스 T의 P 플러스 Q의 T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T가 1이면 P, T가 0이면 T가 1이면 Q를 지나고 T가 0이면 P를 지나면서 T가 변함에 따라서 PQ 사이를 연결한 이 직선 L 위에 어떤 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얘는 미분 가능하고 미분하면 Q-P인데 PQ가 서로 다른 점이면 0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칙이죠. 그래서 보면 P-Q가 0이 아니면 알파 프라임 T가 0이 아니므로 정칙 곡선이다. 그 다음에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A인 원의 매개변수 표현은 알파 T 이퀄 A 코사인 T, A 사인 T, 이게 원이죠 지금. 그쵸? 이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구하는 거예요? 아, 원이구나 그냥. 일단 3번이 타원이네요.
타원을 먼저 생각했네.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3번이 뭐냐면 타원 여기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이거의 그 매개변수 표현을 구해라. 그러면 변환을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변환 가서 보면 t라는 변환인데 xy를 어디로 보내냐 하면 ax by 이렇게 보내는 변환. 이걸 만약에 벡터로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a0 0 b xy 하면 xy 이렇게 되는 변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 행렬이 이제 변환 t를 나타내는 행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x가 ax 스몰 ax고 y가 스몰 by인 거죠.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이 예를 들어 1이라 그러면 1. 이거를 변환하면 이 t라는 것에 의해서 변환시키면 지금 x는 a분의 라지 x, y는 b분의 라지 y니까 얘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a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예요? 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변환 t는 이런 타원으로 보내는 그런 변환인 거예요. t에 의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원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그 반지름이 a면 a 코사인 t 반지름이 a면 a 코사인 t, a 사인 t니까 지금 반지름이 1인 거니까 코사인 t, 사인 t잖아요. x좌표가 코사인 t, y좌표가 사인 t. 이걸 t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a 코사인 t, b 사인 t 이렇게 보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얘가 타원의 매개변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얘는 미분해 보면 알파 프라임 t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a 사인 t, b 코사인 t 이렇게 돼가지고 얘의 크기를 구해보면 루트 a 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b 제곱 코사인 제곱. 그래서 이 0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정식 표현이라 이거예요. 이게 왜 0이 아니죠? 이렇게 써도 모르나? a 곱하기 루트 사인 제곱 t 플러스 a 제곱. 근데 이걸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쵸?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근데 0은 아니죠. 동시에 0은 아니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코사인 t하고 사인 t하고 동시에 0일 수가 없죠. 사인 t는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 t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동시에 0인데 없죠. 그러니까 이건 0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밑에서 생각하면 될걸. 네, 어쨌든 정식 곡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뭐야? y제곱 이퀄 x세제곱의 매개변수 표현은 t제곱, t세제곱. 네,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얘는 여기가 수상하죠. 여기가. 그렇죠? 실제로 미분하면 알파 프라임 t는 2t, 3t 제곱이라서 벌써 t가 0이면 즉 알파 프라임 제로에서 얘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을 포함하는 구간에서는 정치 곡선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여기 뾰족하잖아요. 뾰족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정치 곡선은 딱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뾰족한 점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 부드러운 곡선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제 2번은 정치 곡선임을 보이시오. 이게 작년 교재하고 조금 달라졌죠. 정치 곡선임을 보이시오.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선, 헬릭스, 용수철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미분해 보면 A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사인 T, A 코사인 T, B 이렇게 되니까 얘가 0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려면 제곱 크기를 구해 보면 되죠. 그래서 크기를 구하면 A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A제곱 코사인 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A제곱 사인 제곱 A제곱 코사인 제곱은 더하면 A제곱.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근데 AB가 0보다 크니까 얘가 0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T에 대해서 0이 아니니까 이건 정치 곡선이에요. 얘는. 이건 지금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정치 곡선이죠. 용수철.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곡선으로 자주 등장하는 스타예요. 다음에 예제 3번. 리마송, 리마콘. R 이퀄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을 매개변수 표현을 이용하며 나타내시오. 이거는 저거죠. 1학년 때 미적 2에서 했던 매개변수 극좌표를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극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잖아요. 그런데 지금 r 세타가 요거죠. 그러니까 r 자리에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게 바로 그러니까 세타가 매개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써보면 알파 세타는 x좌표가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얼마든지 미분할 수 있고 코사인 사인의 곱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번 미분해 보면 좀 복잡하니까 복잡하진 않지만 좀 기니까 그냥 이 식을 보면 여기 미분한 거죠 지금. 그래서 크기를 구해보면 5-4 코사인 세타에서 얘는 4 코사인 세타는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5-4 코사인 세타는 0은 아니죠. 5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치 곡선이라 해야죠. 0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를 좀 보면 정치 곡선의 성질이에요. 곡선 알파 이퀄 알파 t에서 t0, t1이 서로 다를 때 알파 t0고 알파 t1이 같아지는 경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점이다. 그러니까 겹쳐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요런 곡선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 원점에서 지금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제가 잠깐 보여줄게요. 리마선을 그리면 지금 여기 원점을 지날 때 지금은 아직 다 안 그려졌기 때문에 t가 1.4 그러니까 약 1. 여기쯤 1.1, 1. 뭐 얼마쯤 될 때 여기가 지나죠. 그리고 또 쭉 커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딱 여기 또 지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t에 대해서 같은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중점이라고 한다 이거죠. 오케이? 근데 이중점이라고 한다. 그런데 알파 이퀄 알파 t가 구간 i에서 정치 곡선이라면 그러면 이중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중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소적이란 말은 t점을 아주 이렇게 조그맣게 축소해서 보면, 그러니까 t0라는 값 근처에서 이렇게 축소해서 확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를 확대해서 보면 그러면 1대1이 된다. 바로 좀 전에 보여준 그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거나 요거 없는 상태로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요게 지금 1대1이라 이거죠. 여기는 겹쳐진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기 정리가 그것이 그렇다라는 정리가 지금 구간 i에서 정의된 벡터값을 갚는 함수 알파 이퀄 알파 t가 정칙이면 국소적으로 1대1이다. 즉 모든 t0에 대해서 t0의 적당한 델타 근방, 이게 지금 t0의 델타 근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t0 마이너스 델타, t0 플러스 델타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지금 s 델타 t0예요. 가 존재한다. 어떤 그냥 거기에서 1대1이 되는. 그래서 증명을 두 단계로 나눌 건데 스텝 1이 요거, 스텝 2가 이제 증명할 내용 이렇게 돼요. 스텝 1을 보면 GT가 T 이퀄 T0에서 연속이고 GT0가 0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T0 근방에서 GT가 0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델타 근방이 있다. 요거를 먼저 증명을 합시다. Shift 윈도우 S 얘를 딱 뜯어다가 요걸 먼저 증명을 합시다. 스텝 1의 증명.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정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GT가 T 이퀄 T0에서 연속이고 GT0는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일단 연속이라는 조건으로부터 그러니까 GT가 T 이퀄 T0에서 연속이므로 이거 이렇게 다 쓰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있어가지고 뭘 만족하냐 하면 T0하고 T하고의 사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GT하고 GT0 사고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런 게 있겠죠. 이게 성립하겠죠. 뭐 이게 정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그 델타 근방에서 GT가 0이 아닌 그런 델타가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GT0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GT0 마이너스 GT 플러스 GT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삼각부등식으로 나눠서 쓰면 GT 제로를 여기다 갖다 쓰냐 제로 마이너스 GT 플러스 GT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지금 입실론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입실론 플러스 G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요런 델타에 대해서
입실론은 임의의 입실론이니까 우리가 입실론을 적당히 하나 택합시다. 입실론 이퀄 뭐라고 놓을까요? 뭐 2분의 1 GT 제로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때의 델타가 얘라고 생각합시다. 위에 있는 이 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GT는 요거는 여기 GT 이거는 지금 뭐보다 크냐 하면 GT0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크죠. 그런데 입실론이 뭐라고 났냐면 2분의 1 GT0라고 났으니까 얘는 2분의 1 GT0예요. 근데 GT0가 지금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가 0이 아니라 이거죠. 양수죠. 그러니까 0보다 크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GT는 즉 GT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GT는 0이 아니죠. 요 델타에 대해서 GT는 0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 들어가서 두 번째 스텝은 뭐예요? 알파 t가 정치 곡선이라면 적당한 i에 두 번째 스텝은 1대1이라는 거죠. 1대1이라는 걸 보이는 거니까 뭘 보이냐면 이것도 여기 뜯어 가지고 가서 Shift Window S 요거를 보일 건데 화면이 보니까 아까 죽었네요. 요거 뜯어 가지고 가서 복사하고 다시 살아있나?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 이거 종잡을 수가 없네. 요걸 증명할 건데 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금 알파 t가 정치 곡선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번 미분한 게 0이 아니죠. 요 말은 알파 프라임 t가 0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거는 알파 1 프라임 아니구나 x구나. x1 프라임 t x2 프라임 t x3 프라임 t가 0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게 0이 아니라는 말은 요거죠. 적당한 i에 대해서 어떤 애가 0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하기를 요걸 가정해요. x1 프라임 t0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스텝 안에 의해서 적당한 t0 금방 s 델타 t0 내 임의의 t에 대하여 x1 프라임 t가 0이 아니다가 성립한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x1 프라임 t가 0이 아니에요. 어디서? 델타 근방에서. 즉 t가 어디에 속할 때? t0 마이너스 델타, t0 플러스 델타에 속할 때. 요게 가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어디 1대1이다. 알파가 1대1.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그걸 지금 요걸 증명하면 돼요. 이거. 지금 요 x1 프라임이라는 얘를 스텝 안에서의 x1 프라임 t를 gt라고 생각합시다. 이 gt는 어떤 애? 스텝 안에서의 스텝 안에 gt라고 생각하자고요. 오케이?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대 그러니까 알파 t가 1대1이라는 걸 보일 거니까 그러니까 그 t1 t
서로 다른 두 점 T1, T2에 대해서, 그러니까 T1과 T2에 대해서 여기에 T1과 T2는 서로 다르다고 합시다. 그래서 가정을 합시다. 알파 T1하고 얘하고 같다면 어떻게 되는지. 모순이 생기면 되겠지 뭐, 그쵸? 라 하자. 그러면 X1 T1하고 X1 T2도 같겠죠? 그쵸? 이렇게 써지는 거고, 알파 T2는 X1 T2, X2 T2, X3 T2 이렇게 되니까 알파 T1과 알파 T2가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적당한 뭐라 그럴까요? 크시가 T1, T2 사이에 존재해 가지고 뭘 만족하냐면 T1-T2분의 X1 T1 이거 2, 1 이렇게 쓸까요? 이게 X1 프라임의 크시가 되는 그런 크시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뭐예요, 이게? 요게 0이죠. 그러니까 얘가 0이에요. 지금 크시가 어디 있는 애죠? 여기 T1과 T2 사이에 그 T1과 T2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이 국어는 T0 마이너스 델타, T0 플러스 델타. 즉, 요 델타 근방 안에 있어요. T0에. T0에 델타 근방 안에 있으면 어떻다 그랬죠, 아까? 0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스텝 안에서 얘는 0이 아닌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속하는데 이게 0이 됐으니까 가정에 모순되죠. 그거에. 그렇죠? 그래서 1대1이라는 거죠. 노트로 돌아가서 잠시 정리해 보면 이 델타 근방 내의 이미에티에 대해서 x1 프라임이 0이 아니라는 사실에 모순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국소적으로 그 1대1이 된다. 정치 곡선이면 30분이 넘었네. 여기서 그러면 잠시 끊어서 다음 정의부터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하고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휴식